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에 침입하는 기생충인 유구낭미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구낭미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혹시 갈고리촌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갈고리촌충의 유충이 바로 유구낭미충입니다. 이 갈고리촌충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유구조충이고요. 유구조충의 어린 새끼, 애벌레, 즉 유충은 바로 유구낭미충입니다. 관련된 기사를 하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기사입니다. 계속된 두통, 어지러움, 뇌낭미충증일 수도,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 뇌종양 등과 혼돈하기 쉬워. 평소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했던 김모 씨는 2주 전부터 가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가볍게 넘겼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비인후과 검사에서도 정상 진단을 받았다. 두통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여러 날에 걸쳐 계속됐고 어지러운 증상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그러던 중 김 씨가 MRI 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병명은 뇌낭미충증이었다. 기사에서 보셨듯이 뇌낭미충증은 돼지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걸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서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기생충 질환의 최신 지견. 유구낭미충 Cysticercus cellulosae. 유구낭미충은 유구조충 티니어솔리움의 유충으로 주로 돼지의 근육 속에 분포하며 사람이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을 때 사람에게 감염돼 소장에서 성충으로 자란다. 하지만 환자의 대변으로 배출된 유구조충의 충난이 어떤 경로로든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 충난 속에 있던 유충이 나와 장벽으로 이동한 후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류를 타고 신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로 가는 곳은 근육이지만 어느 장기로도 갈 수 있고 특히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문제가 된다. 갈고리촌충의 모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절인데요. A가 두 절입니다. 두 절에서 4개의 흡판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부리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구조충을 갈고리촌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B의 그림을 보시면 유구조충에 편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크기에 따라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편절로 나눠지고 이 편절이 대변에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이 편절을 섭취하게 되면 갈고리촌충, 즉 유구조충에 감염되게 됩니다. 편절뿐만 아니라 충난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종숙주와 중간숙주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주라는 것은 기생충이 성숙한 성충이 되어 번식을 이루는 숙주입니다. 기생충의 최종적인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숙주라는 것은 기생충이 종숙주로 가기 위해서 미성숙한 유충 상태로 거치는 숙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생충은 중간숙주가 종숙주에게 먹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숙주는 쥐가 되는 것이고 종숙주는 고양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은 중간숙주에서 유충 상태로 머물고 있다가 이 중간숙주가 종숙주에게 먹히면 고양이가 쥐를 먹으면 그 기생충은 최종적인 종숙주에게
감염되고 그 종숙주 안에서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충은 알을 낳게 되고 종숙주의 대변을 통해서 기생충의 충난이 외부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구조충, 즉 갈고리 촌충과 관련해서는 돼지가 중간 숙주이고 사람이 종숙주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난을 먹으면 중간 숙주가 되고 유충을 먹으면 종숙주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갈고리 촌충, 즉 유구조충의 생활사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유구조충의 종숙주이기도 하고 중간숙주이기도 합니다. 먼저 종숙주일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돼지고기를 덜 익히거나 생식해서 유구조충에 유충에 감염되게 되면 그 유구조충의 유충이 장벽에 두절을 부착하고 성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약 10주 정도 있으면 성충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길이는 수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의 대변을 통해서 유구조충의 편절이나 충난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충난과 편절이 돼지에게 먹히게 되면 돼지는 중간 숙주로서 몸에 유구낭미충이 부화하게 됩니다. 이 부화된 유구낭미충은 돼지의 근육 속으로 파고들게 되는데요. 근육 속에 파고든 유구낭미충을 사람이 다시 먹게 됨으로써 다시 유구조충에 감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최종적인 종숙주의 역할만 한다면 유구낭미충이 들어와서 유구조충, 즉 갈고리 촌충이 되면서 큰 피해가 없게 됩니다. 심각한 피해가 없습니다. 유구조충 자체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유구낭미충이 아니라 충난을 먹게 되면 사람은 종숙주가 아닌 중간숙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돼지가 유구조충의 충난을 먹었을 때 온몸에 유구낭미충이 파고들게 되죠. 온몸의 근육에 유구낭미충이 퍼지게 되는 것을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유구조충의 충난을 먹게 되면 사람의 근육과 여러 가지 뇌, 안구, 거의 모든 조직에 유구낭미충이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간 숙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온몸에 유구조충의 유충이 파고들어서 기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근육 속의 유구낭미충과 낭미충만 골라낸 낭입니다. 먼저 그림 A를 보시면요. 그림 A는 돼지고기 근육 속의 유구낭미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돼지를 쌀알든 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돼지고기 근육 속에 쌀알이 박혀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림 B를 보시면요. 이것은 유구낭미충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근육 속에서 유구낭미충만 골라낸 것이고요. 마치 모양이 쌀알 같죠? 유구낭미충의 뇌 침범 시 가장 흔한 병변은 거미망염이며 이 밖에 뇌신경을 침범하거나 두개내압 상승, 동맥혈전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역학조사 결과 뇌유구낭미충증 환자의 50%에서 간질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거미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막은 우리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중의 하나로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아 거미막이라고 합니다. 뇌를 감싸는 막은 경막, 거미막, 연막의 3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막이 거미막입니다.
거미막에 대해서 그림으로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막은 이 부분이고요. 거미막과 거미막하 공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낭미충이 침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혈관을 타고 다니던 낭미충이 혈관을 뚫고 나와서 이 부분에 거미막 하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거미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유구낭미충이 뇌를 침범하면 뇌유구낭미충증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구낭미충증 환자의 50%에서 간질이 나타났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낭미충이 거미막 및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뇌실질에 있는 경우나 뇌척수의 흐름에 장애가 없는 뇌실 내 낭미충인 경우에는 충체가 살아있어도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충체가 죽고 난 뒤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충체가 죽으면서 충체에서 항원 성분이 방출되는 것과 더불어 충체의 숙주 면역 억제 능력이 충체 사멸과 동시에 소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낭미충이 뇌에 침입하더라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낭미충이 죽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에게 사람의 변을 먹이는 풍습이 있던 제주도에서 유구조충과 유구낭미충이 유행했지만 1980년대부터 이런 풍습을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돼지의 유구낭미충 감염률은 크게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유구낭미충이 검출된 것도 1990년이 마지막이었고, 이에 따라 유구조충의 빈도도 크게 감소해 2006년 제주도 주민의 대변 검사에서 T-near species, 유구조충종의 감염률은 0%였다. 뇌를 침범한 유구낭미충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충체가 죽은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유구낭미충의 사람 내 수명이 5년에서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람에서 유구조충이 박멸된 뒤 10년에서 20년이 지난 뒤에는 유구낭미충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내국인의 유구낭미충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유구조충의 충난을 배출하는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그 덜 익은 돼지고기에 포함되어 있던 낭미충을 먹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사람이 최종적인 숙주로서 사람의 소장에 유구조충, 즉 갈구리촌충이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갈구리촌충 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갈구리촌충의 충난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구리촌충의 충난을 먹게 되면 돼지와 같은 중간 숙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충난이 부화하면서 사람의 몸에 낭미충이 파고들게 됩니다. 사람의 근육에 파고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여러 장기, 뇌나 안구 등 여러 장기에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구리촌충의 충난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간 숙주로서 유구조충의 충난에 감염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가 감염과 외부 감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자가 감염의 경우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조충에 감염된 사람이 본인의 대변으로 오염된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무엇인가를 먹다가 그 손에 묻어있는 충난을 먹고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충난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유충으로 부화한 뒤에 몸속 어딘가든 파고들게 되죠. 그래서 낭미충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람은
돼지와 같은 중간 숙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로 외부 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구조충의 감염자가 본인의 대변으로 오염된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난을 감염시키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구조충의 감염자가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로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충난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갈고리 촌충의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갈고리 촌충의 성충이 기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뇌에 감염되는 기생충은 갈고리 촌충의 성충이 아니고 유충이죠. 갈고리 촌충의 유충이 내 몸에 여러 장기에 파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갈고리 촌충의 충난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영향이 큰 것은 아니고요. 매우 큰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위생이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히 위생적인 곳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특히나 갈고리 촌충의 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실 때 그쪽에서 음식을 드시면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구낭미충의 진단은 혈청 검사가 널리 쓰이며 CT나 MRI는 뇌를 침범한 경우에 유용하다. 유구낭미충의 치료는 수술로 충체를 제거하는 게 좋으나 뇌에 다량의 유구낭미충이 감염된 경우 알벤다졸을 체중 kg당 15mg 용량으로 8일간 복용하면 효과적이다. 프라지퀀텔은 알벤다졸보다 효과가 떨어지며 체중 kg당 50mg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15일간 복용한다. 유구낭미충증 치료에 있어서는 알벤다졸이 프라지퀀텔보다 더 효과가 좋으며 치료기간도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공식적인 알벤다졸 처방 정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FDA에서 승인한 알벤다졸을 이용한 신경낭미충증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0kg 이상일 경우 400mg의 알벤다졸을 하루에 2회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60kg 이하일 경우에는 하루 kg당 15mg을 2회로 나누어서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은 800mg입니다. 자, 이러한 하루 복용량을 치료가 될 때까지 8일에서 30일까지 복용하도록 합니다. 앞에 논문에서는 8일 정도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했었고요. 혹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복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경낭미충증 치료법이 FDA의 공식적인 알벤다졸 처방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은 포층증 치료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알벤다졸은 미국에서 포층증 치료와 신경낭미충증 치료를 위해서 허가된 약품입니다. 미국에서 장기생충용 구충제는 메벤다졸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구낭미충, 뇌로 침입할 수도 있고 뇌 이외의 안구를 포함해서 신체 어디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유구낭미충,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생충이었죠.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돼지고기에서는 유구낭미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별하게 위생에만 신경을 쓴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치료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간질 증세라든지 이상한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생충 감염에 비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살짝 혼돈도 되고 복잡한 면이 있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